뉴욕시 부시장 4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담스 시장 빚거래 의혹에 반발하며 동시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연방법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기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제3자를 지명,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단 한 명도 숨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이 연방정부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포트녹스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법무부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기소 취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뉴욕시 부시장 절반 이상이 이에 반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뉴욕시 의회 의장과 감사원장이 아담스 시장 사퇴를 촉구함에 따라 기소 취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아담스는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제1 뉴욕시 부시장, 미라 조시 행정 담당 부시장, 앤 윌리엄스 이송 보건 담당 부시장, 차운시 파커 공공 담당 부시장 등 뉴욕시 부시장 4명이 어제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 혐의 기소 취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부시장이 5명임을 감안하면 1명을 남기고 모든 부시장이 사직한 것으로 사실상 아담스 시장의 뉴욕시장직 고수에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레스 스프링거 부시장과 윌리엄스 이송, 조시 등 3명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주간 뉴욕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선서한 공직자로서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커 부시장도 뉴욕시 부시장은 내 인생에 가장 명예로웠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 상황에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회의장은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와 뉴욕 시민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즉각 물러나서 사임해야 한다. 뉴욕시 행정부는 아담스가 시장으로 있는 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스 뉴욕시장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퇴함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으며 캐시 호쿨 주지사에게 아담스 시장을 파면하라는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브래드 앤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긴급 상황에 직면했다며 아담스 시장에게 21일까지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비상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상위원회도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뉴욕시장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부시장들이 사직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나는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기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제3자를 지명,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에릭 아담스 시장 기소 취하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을 법무부 본부로 이첩했지만 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강해 기소 취하 작성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할 검사 2명이 필요하다며 기소 취하 서류에 서명할 검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으며 가까스로 형사부 시니어 검사 등 2명의 동의를 확보, 기소 취하서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본부 검사들이 기소 취하서에 반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기소 취하서에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이 나의 지시에 의해 기소를 취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연방법무부가 기소 취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마지못해 검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의 아담스 기소 취하는 연방 법무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분석입니다. 특히 어제 연방검사 출신 50년 경력의 법조인 나타니엘 레커맨 변호사는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법원이 검찰의 기소 취하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또 연방법무부가 왜 기소 취하를 결정했는지, 누가 에밀 보브 차관 대행에게 명령했고 그가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아담스 시장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검찰, 뉴저지 연방검찰, 코네티컷 연방검찰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방검사들도 어젯밤 늦게 연방법원에 아담스 기소 취하를 거부하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공익을 수호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하므로 연방정부의 기소 취하라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직권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담스 면죄부 시도는 사실상 좌절될 것이 확실시되며 트럼프 지시를 수행한 법무부 고위 인사의 사퇴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 덮인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1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단 한 명도 숨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3분쯤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 등 80명이 탄 델타 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와 충돌한 뒤 기체가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18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토론토 공항에는 시속 20마일에서 37마일의 강풍이 불었으며 영하 8도의 기온으로 활주로에 눈이 얼어붙어 델타 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공항 측은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소방차를 투입해 폭발을 막았으며 탑승객들은 슬라이드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기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탑승객들은 활주로에 기체가 강하게 닿은 뒤 튕겨진 듯 하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뒤집어졌다. 바닥이 천장이 되면서 안전벨트를 풀자 바닥으로 떨어졌고 기어서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는 제조된 지 16년으로 정기적으로 검사 및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체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대형 사고에도 단 한 명도 숨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DC에서 군용 헬기와 여객기가 총돌 67명이 숨졌고 지난달 31일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기가 추락, 7명이 숨졌으며 지난 7일에는 알래스카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 10명이 숨지는 등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항공안전 전문가 노동조합의 데이비드 스페로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기 시작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스페로 위원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사유 없이 해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의 성과나 행위를 바탕으로 해고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 이메일은 정부 이메일 계정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발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최근 대형 항공사고 이후 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향후 귀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금 지급 전산망 열람권을 확보한 데 이어 연방정부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포트녹스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X의 포트녹스에서 금을 찾고 있다. 포트녹스에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해야 하느냐며 연방정부 금보유고인 포트녹스에 대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금이 포트녹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금은 미국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금이 포트녹스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알고 싶다며 자신을 비롯한 정부 효율부가 이를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포트녹스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 이름이지만 이곳에 연방정부의 금이 보관돼 있으므로 포트녹스가 금보관소로 인식됩니다. 포트녹스 소재지인 켄터키주 출신 랜드 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포트녹스에 더 많은 햇살을 비추고 더 투명하게 할수록 좋다며 머스크의 포트녹스 조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포트녹스는 지난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 1974년 의회 대표단과 기자단, 2017년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의회 대표단 등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포트녹스는 핵무기 보관시설 이상의 보안시설로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절반 정도가 보관돼 있으며 이는 현시가로 62억 달러에 달합니다. 포트녹스는 외부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의회 등을 통한 연례 감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종종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거나 재무부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등 음모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한인 사망자가 2,5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0년부터 5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사망자가 2,500명 이상이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사망자는 34,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한인 사망자는 2020년 1,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836명, 2022년 374명, 2023년 128명, 2024년 83명으로 최소 2,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는 3명 중 2명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답했으며 아시안 4명 중 3명은 팬데믹으로 삶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아시안의 66%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는 전체 평균 63%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안의 30%가 큰 타격을 입었고 45%가 다소 타격을 입는 등 75% 이상, 즉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27%보다 높았고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 24%보다 높고 흑인 29%와 비슷하며 히스패닉 39%보다는 낮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최근 한 달간 상점 등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답변이 9%로 전체 평균 4%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아직도 팬데믹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인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며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에 지명된 월러 이사는 이날 호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완만하고 일시적으로만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으로 풀이되며 이는 연준 내 다수 인사들과 다른 견해로 관세 정책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또 월러 이사는 최근 경제 지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지지를 뒷받침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은 올해 어느 시점에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플러싱에 위치한 성인 데이케어 차량 사고로 한 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은혜 데이케어를 출발해 로즈데일 브룩빌 블러바드를 달리던 차량이 선라이즈 고속도로 인근에서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도로에서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74세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에 탑승했던 고객들은 근처 자메이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뒷좌석에서 발견된 70대 여성은 병원에 도착 후 사망했으며 사망한 여성의 남편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정황과 피해자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공연한 최초의 뮤지컬 작품이자 디즈니 영화인 미녀와 야수 북미 투어 주인공으로 카이라 벨 존슨과 퍼기 필립이 캐스팅됐습니다. 디즈니가 13일 목요일 역대 가장 빛나는 브로드웨이 쇼 중 하나인 미녀와 야수 북미 투어 캐스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벨 역은 카이라 벨 존슨이, 야수 역은 퍼기 필립이 맡게 됩니다. 존슨은 맘마미아 전국 투어에서 소피로 데뷔했으며 필립은 이전에 브로드웨이에서 해밀턴 뮤지컬에 이름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미녀와 야수 새로운 북미 투어는 2025년 6월 뉴욕 스키넥티드의 프록터스 극장에서 시작되며 7월에는 시카고에서 공식 개막됩니다. 추가 캐스팅과 예정된 2년 투어의 루트는 향후 발표 예정입니다. 1991년 아카데미 수상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미녀와 야수는
199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0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상연된 뮤지컬로 토니 어워즈에 9번 노미네이트된 바 있습니다. 이번 미녀와 야수 북미 투어는 오리지널 토니 어워즈 수상 예술팀과 함께 제작되며 앨런 맨켄의 음악과 팀 라이스의 가사, 린다 울버턴의 각본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세계에서 가장 긴 5만 킬로미터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5개 대륙에 걸쳐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뉴저지주 전기요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한인이 밀집된 뉴저지 북부 지역으로 17.24% 증가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도라빌에서 일메카니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미 전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며 달걀 품귀 우려가 높아져 달걀을 낳는 암탉을 빌려주는 암탉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모교인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에 750만 달러를 기부하며 이 기금으로 국제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정몽준 안보학 석좌교수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콕스 오토레이더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이 사이트에 등록된 테슬라 중고차는 평균 11,300대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 미비 신분 한인들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며 추방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